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자리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사표를 냈고 아침에 대표님에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잠깐 이제 그 관련된 설명을 하면 지금 자유통일당은 말하자면 저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나라 지키는 애국운동단체다, 본부다, 투쟁본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저희가 선발하는 분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사들이다. 전사들을 뽑아서 국회를 보내자. 그래야 대한민국도 살고 국회도 살고 정당도 산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학력, 경력, 스펙 얼마나 높은 데 갔고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저 바닥에서 우리 국민과 더불어서 싸우고 울고 불고 투쟁했나, 이걸 보고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면,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국민이 당원이 되고 국민이 전사가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얼마나 정치가 많이 그동안 오염됐습니까? 기득권,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다들 이미 뭐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총리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분들도 국회의원 한들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장사 안 돼서 편은 좋겠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장사 안 되니까 그동안 벌어졌던 거 먹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바닥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동안 이분들이 국회의원 한 분들입니다. 지하철 타고 타는 법도 모르고 두 다리 꼬아가지고 앉는 이분들이 국회의원 했고 국회 대부분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국회도 일꾼들을 보내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는 그런 기득권들이 좌파나 우파나 기득권들이 설 자리를 없애야 만드는 조국을 보십시오. 지금 저 국회 여야를 보십시오. 그게 어디 우리가 한 4년 동안 그분들 밑에 그분들이 우리 위에 슈퍼 갑으로 군림을 하고 있고, 선거할 때 한두 달 동안 밑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표 구호를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아주 우리 위에 통치하고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고 그 사람들이 나라 살림도 책임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보고, 저는 자유통일당이 바로 그 핵심 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선거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70년 만에 지금처럼 이렇게 우파가 간절하게 국민들이 밖에 나와서 밤새며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나라를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지켜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냥 여야 교대한다, 공수 바뀐다가 아닙니다. 통째로 대한민국에 새로 수술되는, 새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DNA가 바뀌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유통일당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학벌도 좋고 많이 가진 그런 분들 별로 원치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일을 제일 잘하는 분이 김문수 지사님. 광야바닥에서 얼마나 많이 이분이 정동원 목사님과 함께 울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비바람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저께 통합하는 저 당을 보십시오. 이름도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개헌을 한다고 합니다. 벌써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개헌을 국민 발 안으로, 이게 개헌을 처음에 하고자 했던 세력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 앞에 자유를 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개헌을 하게 되면 여야 구분이 없어집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지금 그게 있는 구성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체성이, 도대체 이분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을 할까? 이분들이 맞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잡탕, 횟집에 가면 잡어라고 있습니다. 이 고기 저 고기 다 넣어가지고 저는
그분들과 싸우거나 대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자고 있는 국민들을 깨우고 싶고 야당을 변화시키고 싶고 문재인과 김정은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첫 단계가 오늘 지사님이 향하시는 이 사드.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전에 지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빨갱이 하니까 싫어해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왜 싫어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좌파 또는 간첩 세력들은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썼던 빨갱이라는 용어를 쓰면 저는 순색깔론자야, 거구분자야 라고 하면서 거리감을 둡니다. 청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치도 양보함이 없이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거구라 하면 우리가 거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땅을 지킨다는데 어떻게 하여 우리 땅에 미사일 하나, 사드 그 방어용 미사일 하나 배치 못하는 이런 나라가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고 분열을 했습니까? 저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서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우리 땅에 배치해라고. 그런데 지금 어제 통합했다고 하는 그 당도 야당 국회의원들도 그 지역에는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데 우리 땅에 우리를 지키는 무기 하나 갖다 줄 수 없는 나라 같으면 이미 그 나라는 무너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을 갖다 놓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이 정도까지 왔을까? 지금 안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나는 그런 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우고 토지 국유화한다 하는 자를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우고 나는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 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이미 망해졌고 흩어졌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모르고 있고 언론이 속이고 있고 집권 세력이 속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쏘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은 국민들을 깨우치고 자고 있는 국민들에게 바른 소식을 알리고 그래서 이 운동이 나라를 살리고 저 잃어버린 북한 땅까지 우리가 회복해서 반드시 북한 땅까지 회복하고 그 이후에 있는 동북 삼성까지 아마 중국이 머지않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폐렴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직격탄을 맞았고 중국 민심들이 죽음 앞에서 자기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이런 지도부 쓸데없다 하고 학자들 지식인 사이들부터 먼저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붕괴되면 자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 구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쪽에 있는 길림성 뭐 요 위에 만주까지 포함해서 절호의 대한민국 지도를 새롭게 확장해서 그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자유통일당이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헌이니 중도니 뭐 개혁이니 이런 이름으로 국민을 또다시 속이고 국민을 우민화 만들고 그냥 기득권이나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정당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당이 아니라 운동본부라니까요. 투쟁본부의 대장이 김문수다. 투쟁본부의 각 50부장, 10부장, 100부장 지휘관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전 국민의 투쟁운동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 운동을 일으키고 또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냥 색깔도 다른 사람들,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적당하게 국회의원 몇 석을 더 받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고 저렇게 합치고 우리는 저도 이 자리에 올 때 국회의원을 뺏기바라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싸우러 온 사람입니다. 투쟁하러 온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깨우치러 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KBS에 있으니까 그래도 현직 기자이지만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민주노총이 싸우던 방식으로 좀 싸웠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 사법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자경화되어 있고 아니 자경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이미 나라가 넘어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해버리면 그래서 외교 국방은 대통령, 총리는 이제 다수당 이렇게 만들면 이제 여야 돌아가면서 총리를 하게 되고 대통령은 그냥 외교 국방만 앉으면 그게 바로 인방제입니다. 거기 바로 김정은하고 악수하면 그렇게 야 우리끼리만 아니라 저기 위에 같이 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나라 끝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자리를 좀 더 연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욕심이 대한민국을 이미 망가뜨려 놓고 망가졌습니다. 왜 개헌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강력한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제에 의해서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 2사람과 국정원장 4사람, 대법원장 1사람 등 해서 모두 150명 이상을 구속했습니다. 4명이 그 가운데 자살을 했고 그 앞에 탄핵되는 5명 모두 10여 명 가까운 피를 흘렸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뺏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대통령제가 필요합니다. 통일시키기 위해서도 뺏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컷 자기들이 이제 처벌받을 때가 되니까 정권을 내주고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각제를 내서 면죄부를 받겠다고. 그래서 그 안에는 여다 들어오고 야다 들어오고 탄핵한 사람도 들어오고 탄핵하지 아니한 사람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끼리 같이 하자.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막아야 합니다. 이 운동은 절대로 문재인이나 또는 거기 동조한 부역 세대들이 끌 수 없는 국민의 혁명 운동입니다. 저는 대표님과 함께 또 당직자와 함께 이제 이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70년 만에 80년 만에 대한민국이 반듯하게 새롭게 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물을 겁니다. 다음에 2020년대 당신들은 그때 뭐 했냐고. 나라가 망할 때 그때 자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넓은 당, 큰 당에 들어가지 않고 뭐 했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싸우느라고, 그래서 지켜놓으라고, 그래서 오늘 통일된 대한민국을 바로 후손 여러분들에게 주겠느라고 이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드 배치 현장은 바로 저는 이 자유통일당이 대한민국의 사드라고 생각합니다.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 내줬는데 우리가 지금 사드를 부연케 안고 북한으로부터 어떤 공격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 국민 여러분들이 다 사드입니다. 현장 곳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드가 돼가지고 이제 그동안 신고하지 못했던 거 112 신고해서 간첩을 잡아냅시다. 청와대에 있는 간첩부터 잡아냅시다. 대한민국 곳곳에 포진해 있는 간첩을 잡아냅시다. 국정원에 들어가 있는 간첩, 사법부에 들어가 있는 간첩, 언론사에 들어가 있는 간첩, 군 안에 들어가 있는 간첩, 검찰 안에 들어가 있는 간첩, 경찰 안에 들어가 있는 간첩,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간첩들 다 잡아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합시다. 이 운동은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님과 이 자유통일당은 그 강령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강령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이다. 우리는 반드시 김정은을 몰아내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수사를 해서 이 정권이 잘못한 것을 가려서 모두 감옥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섭니다. 4월 15일은 선거일이 아닙니다. 전쟁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투표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쟁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이 있는데 적을 적이라 부르지 않고 같이 합쳐가지고 미래통합당이라는 어중간한 단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단일화해서 일단 문재인부터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저 당은 4월 15일 날 총선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분열할 것입니다. 그 당을 한번 보십시오. 그 구성원을 보면 김무성, 유승민 개 포함해서 거기 잘 싸우던 우파도 있고 또 새로 들어간 분들 보십시오. 도저히 한 솥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집단들입니다. 어중간하게 문재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 있다고 하나 저는 볼 때 자기 자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 서서히 그 분들이 개파별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우파적이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맞은 곳이 어디입니까? 자유통일당입니다. 저들은 자기 당명 안에 자유자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통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통일이라는 말이. 예? 미래통합.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당은 지금은 미라를 뿌리지만 여러분들이 물이 되고 거름이 돼가지고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했던 거목으로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나무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고 우리 정체성을 튼튼히 해서 이 나무가 저 북한과 잃어버린 옛날에 그 장수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저기 광개토 대왕이 가졌던 그 땅, 그 이상까지 우리가 확보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웅비를 전 세계에 한번 펼쳐봅시다. 못할 거 없습니다. 절대 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자리에 우리가 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편한 길, 꽃길,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나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해요. 왜 글로 가냐고. 저 큰 데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크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 같았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이 길이 외롭게 싸우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김 대표님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그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야에서 싸운 분들입니다. 이제 저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인들이 숫자는 적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은 멸망하기 쉽습니다. 아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주시고 전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전사를 뽑으러 왔고 전사를 국회를 보내로 생각하지 뭐 스펙 좋은 국회의원 뭐 좋은 고급 승용차 타고 뒷자리에 문 열어주면 내리고 뭐 원고 써주면 잃는 그런 국회의원도 원치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쓰고 밖에 나서 싸우고 자기 손으로 직접 투쟁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뽑으러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국회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당이 아니라니까요. 국민혁명운동본부인데 혁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질갑을 할까봐 그래서 뭐 자유통일당이라고 부르지만 이건 정당이 아니다. 기존 정당이 아닌 오늘 아침에 김 대표님도 기존 방식 다 틀렸다. 바꿔라. 뭐 그 당 이름을 쓰는데도 뭐 그게 저 GR 뭐 KR 하는데 그거 다 바꿔라. 닷컴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고 이제 여러분이 움직여 주시고 파도가로 움직이면 일파 만파 회장님 계시잖아요. 네. 일파 한 파가 움직이면 우리가 만파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일파 시작하셨잖아요. 우리 만파로 화답을 하면 이게 지금 소수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300석 그거요. 저들이 가져가면 대한민국 망하는 길이고 우리가 차지해 오면 대한민국이 흥하고 통일되고 국민소득 5만 불, 7만 불 그렇게 해서 세계 우뚝 선 나라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길에 서주시고 향도가 되주시고 나와 주십시오.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유튜브 우리 여러분들 이제 자유통일당의 한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솥의 가족이 되고 한 솥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운명 같은 겁니다. 슬프나 기쁠 때나 가족은 같이 합니다. 그리 할 때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좋은 길 가지 않겠습니다. 좋은 뭐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대표님 그러셨잖아요. 나 빨갱이 거구라 소리 들어도 좋다. 그런 각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나와주셨고 또 오늘 이렇게 싸들어 가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지난달에 우리 지난번에 그 제주도의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하나 세우는데 그렇게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저는 국민도 문제지만 지도자의 문제, 대한민국은 두 개 같이 왔어요. 리더십의 문제, 그 다음에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아니 자기 땅을 지키는데 그죠? Not in my yard.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뜰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서로 여기 우리 집에서 설치해라고 그렇게 하는데 서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가 없습니다. 거꾸로 봐야 됩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내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살고 우리 공동체는 뭐 모르겠다. 이거요 지금 망하고 있는 길입니다. 다 좌파 기득권들 조국들이 전부 다 지권을 다 챙겨먹고 펀드 만들고 저 강남의 아파트 또 강남의 건물을 자기 거는 만들어 놓고 그 전문의들 보고는 야 나와 싸워라 뭐 분노해라. 이게 이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장하성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 강남에 살 필요 없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면서 이자는 재산이 유로 수십억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분노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사람들. 그자들이 지금까지 정권을 잡아왔습니다. 문재인이가 시장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평등하지도 않고 그죠? 정의롭지도 않고 이러한 정권을 잡은 이자들이 자기 편에 대해서는 무한정 봐주고 상대편은 적편을 몰아가지고 완전히 감옥에 집어넣고 한 대상입니다. 이미 이 정권은 주사파 정권 그리고 김정은의 편에 선 정권입니다. 국민들이 자꾸 문재인을 무슨 정의롭다 착하다 인상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왜 자꾸 포장지 껍데기에 속아가지고 그 안에 똥이 들어있는데 모르십니까? 여러분 오물을 아주 좋은 포장지로 싼다고 해서 그게 좋은 포장지 들어있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집권해서 3년째 됐으면 그동안 어떤 정책을 썼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걸 베풀었는지, 뭘 줬는지, 준 것은 고통이요, 가져간 것은 희망 뺏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쓰러져가고 자살하고, 얼마나 많은 그 국민들이 자살하고 있습니까? 일가족 자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치려 생각하지 않고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예? 아니, 이거 좀 패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지나친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되면은 그동안 쌓아놨던 거가 먹으라고. 아니, 자영업자가 쌓아놨던 거 먹을 거 없어요.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빚만 지고 있고, 이 빚 지고 저 빚 지고, 이제 금융권이 안 되니까 제2금융권 갖다가 사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 봅니다. 이걸 문 닫자니 당장 돌아가는 현금 한 달에 몇십만이라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장사 안 되니까 그동안 재놨던 거, 쌓아놨던 거 먹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현실의식이 없고, 자기는 얼마나 잘 나갔으면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모른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농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농담입니까? 일국의 총리가 언론사를 대동해가지고 시장 방문한 거는, 그거는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자영업자들 대표를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인데, 그거 대놔놓고 염장 지르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는, 여러분 아시죠? 자기 자녀 결혼할 때 현금 3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받은 월급보다 지출한 돈이 훨씬 많으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아니 도대체 카드 쓴 거하고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요. 수입은 적은데 하니까 자녀 한 사람당 1억 5천씩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그러면 빚을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주를 받아가지고 그 경비 다 제하고 하는데 1억 5천씩 말이 됩니까? 3억. 거기다가 이자가 과거에 국회의장을 할 때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은 현대백화점에 VVIP 카드, 자스민 카드라고 해서요, 연간 4,500만 원을 그 백화점에만 써야 돼요. 그러면 발레 파킹 해주고 서비스 다 해준답니다. 한 백화점에만 연봉이 드는, 보통 사람의 연봉이 드는 4,5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얼마나 황제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보고는 막 분노하라고 부추기고, 이게 정의냐고 부추기고, 우리가 얼마나 더 개돼지로 살아야 이런 사람을 머리에 이고 살겠습니까? 아직도 이런 사람들에 쏘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표를 찍어주고 밀어주고 응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국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총리 한 사람이지만 조국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속지 말자고요. 특히나 젊은이들, 회사원들, 여성들, 젊은 여성들, 아니 왜 그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십니까? 이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뉴스 기사를 보내주면 뉴스 기사 중에서도 제목만 읽고 본문은 안 읽고 밑 댓글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 보고 댓글 보니까 제목에 쏟고, 댓글에 또 이 좌파들이 막 자기들 좋은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쏟는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뉴스도 좀 찾아 읽어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정확한 좌표가 어딘가. 지금은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저기 낙동강 전선 더 밑에보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북한이라는 군대가 말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탱크를 밀고 내려온 우리와 다른 적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표가 났지만, 지금은 말도 똑같고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텔레비에서 봤고 대화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가 있고 검찰에 가 있고 경찰에 가 있고 언론에 가 있고 사법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6.25 전쟁에 저 부산 영도를 남겨둔 대부분이 다 점령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유통일당이 또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민운동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반드시 이 운동을 통해서 회복합시다. 짧은 기간 안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가는 의미는 굉장합니다.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거. 내가 사드다. 국민 여러분들이 다 사드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집에 사드 하나 갖다 놓읍시다. 우리 집에도 사드 갖다 놓고
그렇게 싸웁시다. 오늘 조금 피로한 일정일지 모르지만 나라를 지킨 이 일정만큼은 오늘 유튜브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오늘 행동을 기록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타임캡슐로 물려줍시다. 그 암흑한 시대 때 우리는 사드도 지키고 대한민국 지키러 갔노라고. 그러면 그 후배들이 보고 아, 이 선배님 때문에 대한민국 오늘 영광된 나라가 있다.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